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결혼한 지 3년이 됐었죠. 결혼할 때도 아빠가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남편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임신했을 때도 아빠가 몸조리 잘하라며 용돈을 따로 주셨어요. 남편은 그런 걸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사실 남편은 일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처가를 믿고 대충대충 일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진급도 못하고 월급도 적어서 생활비가 부족하면 아빠한테 손을 벌리기 일쑤였어요. 그럴 때마다 아빠는 말없이 돈을 주셨죠. 사위니까, 그리고 손녀 때문에라도 도와주셨던 거예요. 정말 행복했다고 생각했던 3년이었는데 알고 보니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던 거죠. 아빠 생신이라 친정에 갔는데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아빠는 평생을 백반집을 운영하며 저희를 키우셨어요. 저한테는 오빠가 있거든요. 손님들이 사장님 음식 정말 맛있어요 라고 할 때마다 환하게 웃으시던 아빠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런 아빠가 그날따라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지화야, 아빠가 할 말이 있다. 식사를 마치고 지아가 할머니 품에서 잠든 후 아빠가 저를 불러앉히셨어요. 남편도 옆에 앉아 있었죠. 아빠가 17억을 상속해 주려고 한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남편은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확 밝아지더라고요. 정말이세요? 장인어른. 하면서 박수까지 치는 거예요. 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빠 표정은 더욱 어두워지셨어요. 뭔가 이상했죠. 그런데 조건이 있다. 아빠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평소에 온화하시던 아빠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지화야, 네가 이혼하면 그 돈을 상속해 주겠다. 네. 아빠,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저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섰어요. 남편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장인어른, 농담이시죠? 우리 딸이 이제 돌 됐는데 이혼이라니요. 그때 아빠가 조용히 일어나서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두꺼운 봉투였는데 그 안에서 사진들을 꺼내서 상 위에 펼쳐놓으시는 거예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사진 속에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다정하게 걸어가는 모습, 카페에서 마주 앉아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스킨십하는 모습까지 있었거든요. 성훈이는 사진을 보자마자 바르르 떨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이건 지화가 임신했을 때부터 봤다. 우연히 너를 봤는데 어떤 여자랑 함께 있더라고. 처음에는 혹시나 해서 따라가 봤지. 아빠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저는 사진을 보면서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죠. 그때는 지화가 임신 중이라 스트레스 받을까봐 참았다. 아이가 태어나면 달라질까 해서 계속 지켜봤지. 그런데 아빠가 또 다른 사진들을 꺼내셨어요. 성훈이가 그 여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 쇼핑하는 사진, 심지어 그 여자의 배가 불러온 사진까지 있었어요. 거의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더라. 그리고 이 여자가 임신까지 했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수아를 낳고 힘들어할 때 남편이 야근이 많다고 했던 날들이 떠올랐거든요. 새벽에 들어와서 샤워부터 하던 모습들,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자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게 정말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죠. 장인어른, 저는 변명하지 마라. 내가 2년 동안 직접 확인한 거야. 저는 그 순간 아빠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혼자서 이 모든 증거를 모으시면서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그게 너한테는 가장 큰 벌일 거야. 돈을 그렇게 밝히는 너한테는. 아빠 말씀이 맞았어요. 남편은 정말 돈을 밝혔거든요. 결혼할 때도 제 적금을 확인하더니 안심하는 표정을 짓던 게 기억났어요. 친구들과 만나면 자기 처가가 얼마나 잘 사는지 자랑하곤 했죠.
저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사랑한다고 평생 함께하자고 했던 사람이 저와 우리 딸을 배신했다는 게. 지화야, 미안해. 남편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뿐이었죠.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제가 소리쳤어요. 수아가 깨어서 울기 시작했죠. 아빠가 수아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와 남편만 남겨두시고요. 지화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고? 바람피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 여자가 먼저 유혹했어. 그리고 임신까지 하게 돼서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변명만 늘어놓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친정에서 잤어요. 남편은 혼자 집으로 돌아갔죠. 잠이 오지 않아서 새벽까지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옆에서 자는 수아를 보면서 이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죠. 다음 날 아침 아빠가 저를 부르셨어요. 지화야, 아빠가 왜 이런 조건을 내걸었는지 알지? 너를 불행하게 만드는 놈이랑 살 필요 없다. 아빠가 상속하겠다는 돈은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땅이 개발구역에 포함되면서 17억에 팔리게 된 거였어요. 아빠는 그 돈을 저에게 주려고 했는데 남편의 바람을 알게 되면서 이런 조건을 내거신 거죠. 돈에 환장하는 놈이니까 돈 앞에서 후회하게 만들어줘야지.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아빠가 준비한 증거들 앞에서 어쩔 수 없었거든요.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죠. 지화야,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법원에서 나오면서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미 늦었거든요. 친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왔어요. 성훈이는 포기했죠. 아마 새로운 여자와 새로운 가정을 꾸릴 생각이었을 거예요. 아빠는 저와 수아를 위해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 사주셨어요. 17억은 아직 주지 않을 거야. 너 혼자 이 큰 돈을 관리하기는 어려울 거야. 수아가 좀 더 크면 그때 줄게. 혼자서 수아를 키우는 건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밤에 아이가 열이 나면 혼자 병원에 데려가야 했고 아플 때 대신 돌봐줄 사람도 없었죠. 하지만 배신한 사람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남편은 이혼 후 정말 그 여자와 살기 시작했어요. 아이까지 낳았다고 들었죠.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나중에는 그냥 다른 사람 일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3년이 지났고 어느 날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지화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는 울고 계셨어요. 원래 저랑 사이가 좋으셨거든요. 종종 연락을 하며 지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걸 알고 나서는 저한테 늘 미안해 하셨죠. 어머니, 왜 그러세요? 성훈이가 그 여자랑도 이혼했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그 여자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 여자가 바람을 폈대. 성훈이도 이제 혼자야.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지화야. 성훈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배신당했다고 매일 술만 마시고 일도 안 나가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숨 섞여 있었어요. 결국 이게 다 지가 한 짓 돌려받는 거야. 너와 수아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아들이지만 정말 한심해 죽겠어. 일도 안 하고 술만 마시고.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다.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조금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남편이 힘들어한다고 해서 동정심이 생기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그 사람이 저와 수아에게 했던 일을 생각하면 전혀 안쓰럽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제 상관이 아니에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래, 내 말이 맞아. 정말 미안하다, 지화야. 시어머니는 그래도 가끔 수아를 보러 오세요. 수아에게는 할머니니까요. 저도 시어머니를 미워하지는 않아요. 남편이 잘못한 거지 시어머니가 잘못한 건 아니니까요. 할머니, 아빠는 언제 와요?
수아가 가끔 아빠를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하죠. 아빠는 멀리 있어. 대신 엄마가 수아 많이 사랑해 줄게.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제 품에 안겨요.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고 싶어요. 남편은 지금도 반성하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또 다른 여자를 만났을지도 모르죠. 그런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요. 아빠 백반집은 여전히 잘 되고 있어요. 단골 손님들이 많아서 늘 붐비죠. 수아를 데리고 가면 손님들이 얼마나 예뻐하는지 몰라요. 어제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지금 저는 작은 꽃집을 하나 열었어요. 어릴 때부터 꽃을 좋아했거든요. 아직은 작지만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수아는 이제 4살이 됐어요. 말도 제법 잘하고 꽃집에서 저를 도와주려고 해요. 이런 소소한 행복이 있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남편 소식은 가끔씩 시어머니를 통해 들어요. 지금도 혼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저와 수아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은 저를 배신했고 우리 딸을 버렸어요. 그런 사람과 다시 만날 이유가 없죠. 대신 저는 수아와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꽃집도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있고 수아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수아와 함께, 아빠와 함께 정직하게 살아가면서요. 17억이 있든 없든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남편은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겠지만 진짜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거든요. 가족의 사랑, 정직한 삶, 그리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진짜 재산이에요. 수아가 자라서 이 이야기를 알게 되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 엄마가 용감했다고, 잘했다고 말해줄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지도 알게 되겠죠. 이제 저는 과거를 뒤돌아보지 않아요. 남편이 뭘 하든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요. 제 인생에서 이미 사라진 사람이니까요. 대신 수아의 미래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 아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배신당하지 않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만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빠가 더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수아의 할아버지로서, 제 아버지로서 계속 저희와 함께 해주셨으면 해요. 꽃집에서 일하면서 만나는 손님들을 보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느껴요. 남편 같은 사람도 있지만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젊은 연인이 와서 프러포즈용 꽃을 사가거나 할아버지가 할머니 생신 때문에 꽃을 사가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진짜 사랑은 이런 거구나 하고 생각하죠. 언젠가 저도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수아를 진짜 딸처럼 사랑해주고 저를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을요. 아직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런 인연도 올 거라고 믿어요. 지금은 수아와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하거든요. 매일 아침 수아가 엄마, 사랑해요 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행복해져요. 그리고 아빠가 계시잖아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아빠가요. 그분이 계시는 한 저희는 절대 외롭지 않을 거예요. 17억이라는 큰 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소중한 건 가족의 사랑이에요. 돈은 잃을 수도 있지만 진짜 사랑은 영원하니까요. 남편은 결국 돈도 잃고 가족도 잃었어요. 욕심을 부리다가 모든 걸 잃은 거죠. 반면 저는 배신당했지만 더 소중한 걸 얻었어요.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됐고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거든요. 앞으로 수아가 자라면서 아빠를 그리워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진실을 말해줄 거예요. 나이에 맞게 이해할 수 있게 말이에요.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말해줄 거예요. 그리고 대신 할아버지와 엄마가 얼마나 수아를 사랑하는지 계속 말해줄 거고요. 수아는 분명 훌륭한 사람으로 자랄 거예요. 할아버지와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아이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커서 이 모든 이야기를 알게 되면 할아버지가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지 깨달을 거예요. 남편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살고 있겠죠. 혼자서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궁금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인생은 이제 저와 상관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저와 수아, 그리고 아빠의 행복이에요.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오늘도 꽃집에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수아가 유치원에 간 사이에 열심히 일하고 오후에 수아를 데리러 가서 함께 저녁을 먹을 거예요. 그리고 주말에는 아빠 백반집에 가서 맛있는 밥을 먹을 거고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에요. 이런 일상이 있어서 살아갈 수 있어요. 17억이라는 큰 돈보다 더 값진 것들이 제 주변에 있거든요.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정직하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요. 그게 진짜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